안녕하십니까. 네, 김희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까 고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예산 서원에 소장된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전라남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좀 가치를 더 조명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봤으면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고, 전에 또 사실은 한번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설명할 겸 해서 간양록 필사본과 강감회로 목판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양록 필사본, 건거록, 이렇게 이제 문화재 명칭은 건거록, 간양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감의 목판, 그러니까 필사본 전적하고 목판 이제 두 개를 국가지정 보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작년부터 조사를 했던 고문서, 정가에 있는 고문서 한 70여 점을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산서 뒤에 있는 묘소의 묘갈명, 비석이 좀 오래됐는데 그것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를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이것을 이제 지정권자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 문화재는 고문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자기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도 불갑사 대웅전 같은 그런 건축물이 유형문화재고, 기념물은 고인돌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이제 이런 유적들을 기념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돗개라든지 이런 동물, 또 동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념물로 부르고요. 그래서 영광 같으면 우리 간양록 필사본이 유형문화재로 되고, 불갑사 대웅전이 보물이지만 종류는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은 법성진 성이나 법성진 숲쟁입니다. 숲쟁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참식나무 자생 북한재, 참식나무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바로 우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지막 분포 지역을 북한지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건고록, 간양록 등 문적일관 이렇게 돼 있고, 고인돌입니다. 이건 기념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는 노래라든지 법성포 단오제, 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왜 무형문화재냐 하면은 만드는 기술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는 초가집, 기아집, 저골이라든지 한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는 영광에서는 장승이나 가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옥은 똑같은 기아집이어도 생활집으로 만들어진 기아집은 민속문화재로 들어가고, 아까 절의 불갑사 대웅전이나 이런 것 같은 건축물 성격으로는 유형문화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예, 그 공옥진 선생 문화재 지정할 때입니다. 합성포 단오제, 그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 신호중가호, 장승, 예, 이런 것들이 크게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이 네 가지가 국가에서 지정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면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이 되고 민속문화재는 그대로 민속문화재, 그 다음에 기념물은 역사 유적, 고인돌이나 성곽은 이리 가고요. 명성은 지리산 같은 경관이 뛰는 또 아까 참식나무 자생 북한지 같은 경우는 기념물 중에서 국가 지정이 되면 천연기념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그대로 무형문화재고 이제 이 네 가지가 전라남도에서 지정할 때는 크게 구분이 없이 전남유형문화재, 전남민속문화재, 전남기념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영광 내산서원에 강감해요 목판하고 금고로 관양록 그 문적 일괄이 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한 등급을 높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산서원은 건물이 있어서 유형문화재이긴 하지만 서원 자체는 어떤 공간이고 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적으로 봐서 기념물로 들어가서 전라남도 기념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산서원 같은 그런 기념물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면 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적이. 그래서 유형문화재가 보물로 되고 기념물이 사적이 되고 이런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 등급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해야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일종의 명예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해도 관리는 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비나 이런 그 비용을 댈 때 국비가 이렇게 70%고 또 국가적으로 같이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명예가 같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국가 지정이 됐을 때 유형문화재는 국보하고 보물로 나누고 기념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 두 가지는 똑같고요. 앞에 국가만 붙고 전남만 붙으니까요. 예, 이렇게 나눈 이제 구분을 하고 지금 강가비오 목판하고 그 건거로 관양록 필사본은 유형문화재인데 보물로 지금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 지금 그 건거로 관양록이라고 돼 있는 책하고 문제로 또 윤선 이런 책들 일괄이 10책이 우리 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2010년, 2009년, 2010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을 신청을 사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정이 안 됐었는데 그때 조사 가서 찍으면서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자신을 갖고 했는데 조금 그 노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정 문화재청에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보도자료를 낼 때 쓰려고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그 지정이 안 돼서 이 사진을 못 써먹고 말았습니다. 네, 그때 조사 그 국가지정문화재 조사 왔을 때 그 내산서원에서 그 조사하는 분입니다. 세 분이 조사하고 좀 더 토론에 오실 우리 도청의 정경성 학예사, 우리 강대직 어르신, 그다음에 우리 저 영광의 윤상근 팀장님 그때 같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2009년 3월달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때 도청 문화재위원회 자료입니다. 2008년에 지정을 해서 1년 뒤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양난을 몸소 체험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필사본, 직접 쓴 필사본으로 사실은 이 필체가 한 2사람, 3사람껏 나오지만 그 중에 일부는 강항 선생 그 친필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또 그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책들은 또 목판으로 관항되고 그래서 문헌전승 양상이라든지 학술사, 출판사 이렇게 해서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그때 신청을 해놓고 제가 문화재청에도 같이 막 가고 그랬습니다. 예, 가고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산서는 5월 15일 날 조사하기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근데 이 무렵에 신청했던 이 한 10여 건 된 것이 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이상하게 우리 영광이 근거로 필사본 이것만 그때 그 지정이 안 돼서 참 저도 안타깝고 제 노력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시간이 더 필요했구나. 그런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사실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그 자세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방식을 찾아야 이게 다시 될 수 있을까? 한 번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뒤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강대희 그 사무총장님께서랑 막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옛날 것부터 해서 설명드리면서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마개해도 서인시보지 이것도 책입니다. 불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물로 다 됐는데 같은 날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아까 5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8월달에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이제 세 사람이 보통 회의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그 의견서가 아주 친필 여부가 좀 확인이 안 되고 결본이어서 완전본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한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런 문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 한 분은 이렇게 냈고 다른 한 분은 가치가 있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참상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료적 가치 또 문인 후손들에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친필이 아니라 그래도 그 기록 자체만으로도 내용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좋게 써줬는데 두 분은 약간 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 문헌들이나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신중하고 그냥 그대로 우선 도문화재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비교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주춤하고 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분위기가 마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더 자세한 좀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쪽에 강항 선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논문이나 이렇게 쓴 것을 이제 대충 자세히는 못하고 우선 해봤더니 어쨌든 60년대에 이제 간양록이 이렇게 해제 겸 번역본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연구가 돼서 96년에 강항의 필사본 간양록 고찰을 그래가지고 내산서원본 변동문 교수님이 글을 한번 쓰셨습니다. 여기서도 확증은 아니지만 하여간 필체가 지금 간양록에 2가지로 나오는데 어쩌면 친필일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 지정할 때도 이 두 필체 중에 한 필체는 아마 친필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또 2001년에 문제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뒤로 봤더니 또 여러 가지 얘기는 됐지만 아까 내용의 교감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비교들은 안 해주고 2009년에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조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 소재지하고 소장처, 그 다음에 형태, 필사본이냐 간행본이냐, 그 다음에 책의 이름 해서 종류해서 이렇게 이제 10책을 했는데 사실은 간양록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산소원 소장 문서라든지 전적이라든지 이렇게 할 거냐 하다가 그래도 이 근거로 간양록이 어쨌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명칭에다 이걸 넣자 이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좀 길지만 사실은 이 강조를 해서 이렇게 넣었었던 겁니다. 네, 근거로 문화재 지정할 때 이제 의견서 중에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아까 표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1650년대에
간행이 되기 전까지는 건고록을 하다가 문집으로 간행이 되면서 간양록을 하기 때문에 이 원 의미를 좀 존중을 해주자. 그리고 이제 이 필체들이 과연 이제 저기 한다, 이제 그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간양록의 이제 내용 크게 적중봉소, 적중견문록, 승정원 계사, 선난사적, 고, 부인, 격,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그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이제 좀 자세한 대조를 목판본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글자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오자 탁자도 있지만 좀 항목이 누락된 거 전체가 좀 그런 거 전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필사본은 어쨌든 목판본 1657년인가 나온 목판본은 앞서 작성된 원고본의 일종이다. 그리고 친필본 판단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내용이 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두 필체 중에서 하나는 어쩌면 친필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상소문 형태로 올린 글은 수훈 친필일 가능성이 있고 다시 옮겨적은 필사본은 수훈 또는 제3자에 의해서 필사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그 간양록만 이 두 사람 서체로 돼 있고요. 나머지 이 책들은 그 한 가지 서체입니다. 서체로 봐서는. 그래서 이들 서체는 아마 수훈 선생 친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그 사종하고 간양록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개략적으로 비교를 해서 문화재 지정을 했지만 어쨌든 친필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라도 사료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 지정까지 하려고 보니까 도문화재 지정해가지고 1년 뒤에 바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저기만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른 그 일갑을 못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제록입니다. 운제록은 그 이쪽에 이제 돌아오셔서 이쪽에 계시면서 지은 글들이 주로 많은데 다행히 운제록은 번역본이 그 나왔습니다. 내산소 보존회하고 저 문화원에서 그 한국학 중앙연구원 팀이 해서 나왔는데 그 글이 112편인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수훈집에 들어가 있는 글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예, 수훈이 평시 주고받은 것을 모아둔 것이고 운제는 이제 어떤 그 강학을 했던 그 마을 그 앞에 마을이고 112편인데 시 제문 이렇게 나 있고 수훈집을 엮을 저본으로 활용해서 일정 부분은 또 수훈집에 들어가 있고 2001년에 이렇게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산소원입니다. 내산소원이고 운제마을이 바로 그 앞마을이 운제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강감해요가 3책이 있습니다. 그 먹판으로 있는 그 강감해요인데 강감해요는 원래 17권 30책으로 엄청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17권 30책에 달하는 그 640 몇 장의 먹판이 한 10판 정도 없고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그 필사본이 3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문선 중국의 중요한 시문을 모아서 펴낸 것을 아마 거기서 가려서 다시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로 있는 거 보면 상중하 3책인데 지금은 2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지,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의 수훈 선생의 글들, 그리고 이제 그 먹판입니다. 이 먹판이 642면가가 있는데 강감해요가 이제 중국의 유명한 뭐 자치통감이나 이런 그 역사책에서 가려 뽑아서 이 별도로 편집한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의 전질이 30책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가 한 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은
연구 조사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이게 이제 목판으로서는 그래도 연대가 좀 오래되고 많은 그 600 그 매판이라는 그 큰 분량이고 그다음에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1702년 간행인데 1702년 간행된 사찰에 있는 목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판 자체만이 아니고 목판으로 만들어진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서 사실은 좀 이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국의 그 방대한 역사책에서 어느 부분을 왜 이것을 골랐는가에 대한 그것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글들이나 자료들이 없어서 이제 그 내년에 진행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2판이 지금 있고요. 영암에서 간행돼서 1702년. 원래는 1667년에 지금 서문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지금 간행된 것은 이때 번호를 그렇게 알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존 상태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감의 목판하고 그거는 이제 그 보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알려진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유적이나 유물도 뭐 지방문화재를 한다든지 또 군문화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거냐 하면서 이제 그 오늘 묘소에 있는 이 묘비, 묘갈명, 묘비에 대해서 이제 그 머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820년에 성감 송암기라는 분이 좌찬성. 이 1802년경에 좌찬성을 했는데 여기 좌찬성 송암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1802년에 빈 지어 가지고 뒤에 연대를 봤더니 1820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어 가지고 한 18년 뒤인 1820년에 이렇게 건립이 됐고 제일 앞에 뒷문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유란에 일본에 잡혀갔지만 지식과 경륜의 여인들이 감복해서 그 간양 소무에 비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생, 선조, 뭐 수학, 관직, 또 활동, 일본 교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1820년 그러니까 300년 전에 어떤 이 기록을 하면서 하고 실제 이 또 비문 글씨를 쓴 그 유항지란 분이 글씨를 아주 잘 쓰는 모양이에요. 다른데도 이분이 쓴 글씨가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안교라는 이인데 그 경기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것은 또 용인 항토유죠. 삼청에 있는 문익점 신도비를 아까 그분이 썼는데 경상남도 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성담 송암기 선생 문집에 있는 그 비명입니다. 비명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하고 이제 원 그쪽 그 현재 있는 실물 비석하고 이렇게 대결을 한다든지 뭐 이제 비교를 하는 이런 작업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은 선생 정가에 있는 그 문서를 조사를 해봤더니 64점인가 65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에부터 문서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왔는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전시관을 한다고 그러면서 문화부로 서류를 내니까 현지 이렇게 실사로 왔어요. 실사로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노력을 했지만 좀 안 된 것이 유물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어야 이런 걸 전시하고 보호하려면 필요하다 그런데 목판하고 지정된 그 전적하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일본에 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밖에 목록에 없는데 아니 고문서가 있다고 이걸 그 지정된 간양록하고 같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정선 댁에서. 그래서 그럼 이거 좀 자세히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60 몇 점 중에서 실제 그 강항 선생 그 부인이신 그 김씨 할머니가 1957년에 자녀에게 그 재산을 내리는 문서, 그 다음에 용계사 그러니까 내산선의 전 용계사의 사액을 청해가는 문서, 그 다음에
아까 묘소 있잖아요. 묘소의 산지객에 이제 다른 것을 이 다른 뭐 울력 같은 것을 내려주지 말라고 청원하는 문서. 거기 있는 문서들이 종가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내산서원인 용계사 또는 수훈선생 그 후손들하고 이렇게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용계사, 내산서원, 수훈선생이 직접 관련이 돼요. 연대는 늦은 것들이 많지만 사후 사액을 청해 간다든지 또 사후를 수호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무엇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묘를 수호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관된 자료로 중요하다 해서 우리 지금 자료집에는 그 60 몇 건이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다 다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훈 선생의 증직입니다. 증직을 한번 받았는데 이제 뭐 밑에 후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는 좀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통정대우였는데 자은대우로 이렇게 등급을 더 올려주는 증직을 또 추가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 이제 수훈 선생님하고 아까 숙부인 김씨 부인 강항 선생 처죠. 예, 이렇게 같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대는 좀 늦지만 하여간 고문서들이 전부 관련된 문서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요즘 고문서 뒤에 보면 저 글씨를 썼던 그때 당시 근무한 그 실무 공무원 이름을 다 저렇게 써놓게 돼 있습니다. 교지 같은 것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좀 같이 이렇게 일괄로 중요한 자료. 이건 이제 1824년인데 태자 한자란 분이 수훈 선생의 제자들 그 명단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윤 선생님 나오시죠? MC 이렇게 해서 1824년경에 육휘금형 명단을 이런 자료들도 있어서 이렇게 학맥이라든지 후학 연구하는 데도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772년에 그 천문이라는 문서인데 선능정능 관원에게 보낸 첩인데 이 선능정능 관원을 누가 했냐면 강제자 연재음이라는 분이 그 순선생 후손입니다. 이분이 했는데 이분에게 능소의 의식할 수록인 상소리 열매 5마를 수납하도록 가서 수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이런 문서들도 남아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향촌사회라든지 또 지역사회 또 뭐 종중이라든지 또 뭐 사회 이런 제도의 중요한 문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광주서 그때 우리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가요. 정선 어르신하고 우리 사무 청장님 같이 조사 좀 이따 토론하시는 우리 조미연 선생님이시. 이제 뒤에는 뭐 여기 이제 우리 그 수훈 선생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자료들 조금 있습니다. 수훈집, 그다음에 영광이 배양주와 세계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몇 대 전인데 이때쯤 그 용계사 내산소원하고 뭐 있고 문서가 뭐다고 관련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수훈집.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방목하고 이렇게 진사시 방목이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잖아요. 요거는 수훈집을 88년인가 7년에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번역을 할 때 작년에 여기 이제 세미나 때 말씀만 좀 드렸는데 송담 이백순 선생님이 그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원고지에 이렇게 내려쓰기를 했고요. 어떻게 2년이 돼가지고 이유로 박사님이 그때 총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윤문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한문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유로 박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체크를 했는데 그 이제 출판을 하고 그때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제 원고를 제가 이렇게 좀 보관을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이제 이게 송담 이백순 선생 본 글씨고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윤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것이 해남 이우로 박사님 글씨고요. 그래서 이 그 원고지가 한 600~700매가 그 원고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쪽 뭐 내산성 버전이라든지 지금 뭐 기증이라든지 약간 드리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자료가 있어서 이게 이제 처음 적입니다. 네.
89년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하신 일본 자료 그리고 그 작년에 아니 올해 가셨다겠는가요? 김덕진 교수랑 갔다 계실 때 김덕진 교수님이 그 성화 문집을 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사진 한 똑같이 좀 주라 했더니 이제 이걸 보내주시고 이 성화 문집에가 성제기라는 기가 수훈 선생이 그 쓰신 글입니다. 이 성제기하고 다른 또 신화 뭔 기하고 두 개를 수훈 선생이 써주시는데 그 이 글 중에서 이 성과 아까 와 성와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 선생이 두 글 중에 한 글자씩을 따서 자기의 이 다른 이름으로 성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필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수훈 선생의 실제 진적 친필을 조금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여기저기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사진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세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전주의 현 씨가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1920년대에 하는데 여기 보면 강수훈 이렇게 해서 진주인 뭐 이렇게 누구 아들 언제부터 언제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친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필이나 다른 관찰하고 아까 이제 간양록 이런 그 필사본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자세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야 다음에 이렇게 보문을 신청하고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록 등 필사본 문제를 내용 검토를 통하여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간행본 또 다른 필사본과 내용을 검토 교감하고 서체와 필사자, 필사연대 등도 검토하고 유사한 재정과 비교 검토해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고 지금까지 좀 진행이 돼 왔지만 그다음에 강감의 목판은 우선 수량 검토를 해서 판이 한 10판 정도가 없다고 지금 조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딘가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해서 원 중국의 자치통감 같은 데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왜 간추려서 이것을 책으로 내셨는가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관점이 편찬 의도죠. 그래서 유사한 저술과 비교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훈정가 보문서는 수훈공 부인 자녀들에게 분재하는 문서고 용계사 청액상소 또 부부 증직교지 묘소 산직 연호대 벽체의 청원 문서 등 64점입니다. 수훈공비는 1820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문학의 가치가 있어서 이것도 뭐 군 향토문화재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이렇게 지정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신청할 때 뭐 신청 서류 양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문 이제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 간단히 읽겠습니다. 문화재의 활용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보존이 잘 되고 또 국가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생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활용인데요. 문화재 활용은 지정은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다. 영광군의 향토문화유적, 전라남도의 도지적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 문화재청의 국가유적 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지금 내사원 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킴이 활동이나 생성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갑사 등 영광 관내의 문화재 소재지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범위를 넓혀갔으면 합니다. 마치 내년에 영광 관내 문화재 활용 사업은 3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산서원하고 또 원불교 교당하고 불갑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문화재는 어느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도난이나 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보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시관이나 기록관 또는 박물관이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조사가 되고 새로 조사가 되고 또 지정이 되고 지정이 등급도 국가지정으로 이렇게 성격이 많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의지들이 더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재 지역이 또 기록관이나 박물관이 들어서면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